개막 주말 총 관중 38만 7,271명. 15경기 전 매치데이 역대 최다 8개 구단 매진. 나는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나를 만족시켰지만 나의 시선은 자꾸만 한 줄에 머물렀습니다. 75,673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MLS 역사상 개막전 최다 관중. 리그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지금 LAFC는 이미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에서 온두라스의 레알 에스파냐를 합산 7대1로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꾸만 닷새 전 그 밤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날 나는 선수 입장 통로 근처에서 소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재가 특정 선수의 입장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30년간 이 리그를 운영하면서 베컴의 도착도, 메시의 데뷔도, 수많은 역사적 순간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가서 악수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소니가 통로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특유의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그는 두 손으로 나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짧은 악수였습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콜리세움의 벽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응원, 수만 명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파동. 나는 소니의 어깨 너머로 통로 끝 조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개막전이 아니다. 이건 선언이다. 그날 밤 나를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피치 위의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기 자체도 훌륭했습니다. 소니의 어시스트로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부안가와 오르다스가 쐐기골을 박아 3대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멈추게 한 것은 관중석이었습니다. 핑크색 인터 마이애미 유니폼들 사이로 빨간색, 태극기의 빨간색,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의 빨간색, 토트넘 유니폼 위에 태극기 머플러를 두른 사람들,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수제 플래카드를 든 가족들, 75,673명 중 메시를 보러 온 사람이 물론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발롱도르 8회 수상자,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콜리세움에 남아 팬들이 연호한 것은 소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가 심판실 쪽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사라진 뒤에도 팬들은 여전히 소니를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웅이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을 직접 목격한 감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30년간 이 리그에서 메시 이펙트가 무엇인지를 지켜봤습니다. 메시가 마이애미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확실히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티켓 가격이 치솟았고 시청률이 폭발했고 MLS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스포츠 뉴스의 일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콜리세움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메시가 이 리그에 가져다준 것이 세계적 정당성이었다면 손흥민이 가져다주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엇이었습니다. 소니는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새로운 시장을, 축구 너머의 문화 그 자체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했습니다. 메시는 39입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그의 MLS 여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월드컵 이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은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34입니다. LAFC와 2027년까지 계약이 보장되어 있고 2029년까지 연장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즌 13경기에서 12골4 도움을 기록했고 분당 공격 포인트 생산력에서 메시에 이어 리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 일주일 만에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에서 1골 3도움, MLS 개막전에서 1도움. 소니의 몸은 아직 전성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의 축구 지능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MLS의 현재이자 미래였습니다. 적어도 향후 3년간 이 리그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7년부터 MLS는 여름 봄 시즌제로 전환됩니다. 유럽 주요 리그와 일정을 맞추고 글로벌 이적 시장에서 동시에 경쟁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소니가 증명해낸 것, 월드클래스 선수가 MLS에서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한 명의 선수가 완전히 새로운 대륙의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증거가 나의 확신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MLS 전 경기가 애플 TV 구독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며 소니의 매 경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소니 한 명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가치가 구단 하나의 연간 수익에 맞먹는 수준이라는 내부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시아 투어 기획, 한국, 일본 시장을 겨냥한 디지털 콘텐츠 파트너십, 삼성, 기아 같은 글로벌 한국 기업들과의 리그 차원의 스폰서십 확대 논의, 이 모든 것이 소니가 열어준 문을 통해 가능해진 것들이었습니다. LA 타임스의 전망이 나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손흥민이 현재의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그는 MLS 역사상 가장 큰 문화적 아이콘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7월 29일 샬럿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 2026년 MLS 올스타전.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 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니가 MLS 올스타 팀의 유니폼을 입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의 피치에 서는 장면. 74,000석 규모의 그 경기장이 또다시 소니의 이름으로 가득 찰 장면. 아직 상대팀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확실했습니다. 올스타전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하지만 나의 흥분은 올스타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 LA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2026 피파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소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으로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섭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멕시코와 맞붙고 그 경기는 LA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5만 LA 한인 커뮤니티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이 모든 시나리오가 연결되는 그림을 보며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1994년 월드컵이 MLS를 탄생시켰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MLS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한가운데에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MLS 사무국에 지시했습니다. 월드컵 프로모션 캠페인의 핵심 인물로 소니를 배치하라고. 미국 방송사들은 이미 그를 중심으로 중계 콘텐츠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마케팅 캠페인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 캠페인의 얼굴 중 하나는 반드시 손흥민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다시 닷새 전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콜리세움의 선수 통로, 경기 시작 1시간 전. 아직 조명이 완전히 켜지지 않은 콘크리트 복도에 서 있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스터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무대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니는 두 손으로 나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악수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공손하되 흔들리지 않는, 겸손하되 확신에 찬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 밖에서 들리는 소리 모두 당신 이름이에요 라고 하자 소니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10년간 프리미어리그의 정상에서 쌓아온 전사의 단단함과 동시에 새로운 무대 앞에 선 소년 같은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몇 초 동안 통로 저편에서 밀려오는 7만 5천 명의 함성이 우리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소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메시는 위대했습니다. 아마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일 것입니다. 그가 MLS에 가져다 준 것들을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리그의 총재로서 나는 앞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볼 때 내 시야에 가장 또렷하게 들어오는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 곁에서 이 리그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나의 30년 커미셔너 생활에서 가장 흥분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혼자 리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 만들어내는 물결 위에 올라타 그 물결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한 가지에 집중하려 합니다. 소니가 이 리그에서 뛰는 매 순간이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MLS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사건이 되도록 만드는 것. 월드컵과의 연계, 올스타전의 스펙터클, 아시아 시장 개척, 시즌제 전환.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손흥민을 위한, 손흥민 때문에 가능해진 정책들을 배치하는 것. 그것이 이 리그를 위해, 미국 축구를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리그를 지켜보고 있는 수억 명의 팬들을 위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콜리세움에서의 그 악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이 리그가 만들어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상 태극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